긴박한 전투 상황이라면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두 가지입니다. 자,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보고 방법을 살펴봅시다. 우리 함께 지하의 작전 상황실로 내려가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식으로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별하나 여단장입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포격전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휘관에게 수많은 보고가 긴박하게 몰려옵니다. 신속하게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째는 지휘관 머릿속은 매우 복잡하다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는 가득 찼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뛰어납니다만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한 집중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내심은 바닥 상태입니다. 군대 지휘관은 오히려 긴박한 상황일수록 태산같이 침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보는 상사는 통상 말 속도가 빨라지고 짜증과 호통이 상승을 합니다. 언뜻 보면 흡사 정신분열증 또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환자와 비슷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사의 상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사를 배려해야 합니다. 상사가 재빨리 쉽게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빠른 속도로 말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쉬운 말로 보고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조리 있게, 즉 영어로 로직을 갖추어 보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편에서 설명했듯이 논증의 법칙에 따라서 주장, 이유, 근거 순서대로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즉 두알식 보고입니다. 그런데 군인만 전투하나요? 응급실 의사도, 소방관도, 그리고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루하루 치르는 기업인도 늘 피 튀기는 전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은 두알식 보고로는 기초를 익혀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핵심 메시지를 우선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 봅시다. 자, 남과 소통하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남충입니다. 지난 1편의 핵심 내용은 주장, 이유, 근거를 순서대로 평생 기억하자는 두 가지 보고의 원칙이었죠. 상사가 왜? 정말? 이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고객지향적으로 상사가 원하는 내용을 착착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즉 많은 생각의 덩어리에서 무엇이 주장이고 무엇이 이유고 무엇이 근거인지 구분하고 분류해서 뽑아내는 능력이 기묘합니다. 사실 우리의 직장에는 이 세 가지를 구분 못하고 마구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실제 벌어졌던 전투 사례를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지도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강화도, 김포, 인천이 보입니다. 바다에서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남북한 경계선을 NLL, 즉 북방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연평도와 쭉 서쪽으로 가면 북한의 장산곶 아래 백령도가 보입니다. 2014년 4월 1일 장산곶과 백령도 사이에 남북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해안포에 포문을 개방했다는 겁니다. 우리군은 즉시 대응 준비를 했습니다. 포사격 음향 탐지장기 할로는 적의 포 쏘는 소리를 탐지해서 포격 원점과 발사량을 파악하는 장비입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아서 역시 날아오는 포탄의 탄도를 측정해서 포격 원점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들을 작동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도 출격하여 초기에 비행을 했습니다. 4시간의 긴장 상태 끝에 12시 15분에 북한의 해안포가 수백 발을 쏘아댔습니다. 그중 102개가 NLL 남쪽 우리나라 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북한군의 이러한 포사격 도발에 우리군은 강력하게 즉각 3배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령도 해병은 즉각 K9 자주포로 306발을 북방한계선 북쪽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엄청난 포격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병의 지하작전 상황실에서 작전 참모가 여단장에게 보고하는 상황을 그려봅시다. 우선 군대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작전 참모가 미화식 보고를 했다고 칩시다. 여단장님, 1분 전에 할로로서 포격 소음을 청취했고 아서로서 낙탄을 하겠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여단장이 묻습니다. 이놈들이 결국 포격 원점 파악했나? 아서가 파악한 적들의 포격 원점 장성급 방면입니다. 여단이 또 묻습니다. 몇 발? 적들이 총 102발의 장석포를 발사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해상 어디에 떨어지단 말이야? 낙탄 지점은 북방한계선 남쪽 1km입니다. 또 묻습니다. 우리 쪽 바다로 쐈단 말이지? 여단장은 확실하냐고 근거를 묻습니다. 정보참모부에서 확인했다고 답을 합니다. 이제 3배로 갚으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장산곶을 향해서 북방한계선 북쪽에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여단장이 한 질문과 지시를 모두 빼고 작전 참모의 발언만 모아봅시다. 작전 참모는 306발을 쏘겠다는 주장 1을 맨 나중에 했습니다. 미괄식입니다. 여단장이 무척 답답했겠죠. 왜 306발이냐는 주장의 이유 1은 적들이 총 102발을 쏘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102발이냐는 근거 1은 할로와 아서가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 하늘색으로 칠한 북방한계선 넘어 북쪽 1km 지점을 향해 대응사격한다. 지시봉명은 주장 2입니다. 왜 그 지점이 있냐는 주장 2. 이유 2는 낙탄 지점이 북방한계선 남쪽 1km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낙탄 지점이 맞냐 하는 근거 질문에 정부 쪽에서 확인했다는 사실을 근거 2로서 제시합니다.
보라색으로 칠한 장상국 방향으로 쏘겠다는 주장 3입니다. 왜 장상국 방향일까? 포격 원점이 장상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3 됐습니다. 정말 장상국이 포격 원점일까? 예, 아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 3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정리해 봅시다. 작전 참모는 사안에 관한 생각의 덩어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근거 1, 근거 3, 이유 3, 이유 1, 이유 2, 근거 2, 주장 3, 주장 2, 주장 1.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작전 참모는 세 가지 생각의 덩어리, 즉 포탄 발사 및 순양, 낙찬 지점, 그리고 포격 원점에 관해 화살표로 표시한 순서대로 보고한 겁니다. 이런 두서없는 미괄식 보고를 듣는 여단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왜냐고요? 세 가지 생각의 덩어리는 각기 세 요소, 즉 주장,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3 곱하기 3, 총 9개의 요소가 질 수 없이 마구 섞였습니다. 더구나 주장을 맨 나중에 배치했습니다. 여단장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급한 상황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그렇습니다. 순서 없이 쏟아내는 이 생각의 덩어리를 주워가지고 논리적으로 조립해야 합니다. 짜증이 상승합니다. 반면 작전 참모는 보고를 구조화하지 않고 순서 없이 마구 쏟아내니 생각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있을 수 없는 미괄식 보고였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는 절대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두괄식으로 보고합니다. 두괄식 보고를 들어볼까요? 초록색은 여단장의 대꾸입니다. 여단장은 질문 왜? 그리고 정말 2번 했습니다. 작전 참모의 보고가 끝나자 여단장은 실시해 하고 끝났습니다. 여단장의 발언을 모두 빼고 작전 참모의 보고만 분석해 봅시다. 주장은 주로 건의에서 뽑습니다. 건의란 상사가 미래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는 겁니다. 첫 문단에 주장 1, 2, 3이 나란히 들어있습니다. 완전 두괄식입니다. 작전 참모는 두 번째 문단에서 왜? 라는 질문에 대응해서 이유 1, 2, 3을 제시했습니다. 잠시 작전 참모의 머릿속을 들여다봅시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보고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단장의 머리를 들여다봅시다. 편합니다. 셋째 문단에서는 정말? 이라는 질문에 대응해서 이유의 근거 1, 2, 3을 내놓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조적입니다. 주장과 이유 그리고 근거가 뒤죽박죽 섞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완벽한 두괄식입니다. 여단장의 입에서는 왜? 정말? 이라는 상식적인 논리 흐름에 따른 당연한 질문만 큰 힘들이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복잡, 다급하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긴박한 전투 와중에는 두괄식 보고가 정답입니다. 군대의 고급 장교들은 훈련을 거듭해서 그런지 두괄식 보고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런 소통 경쟁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인만 전투하나요? 직장인들도 항상 전투 중입니다. 경영 환경은 급변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가용 자원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니 우리의 상사는 늘 바쁘고 머리는 복잡합니다. 군인들만 아니라 직장인도 소통의 원칙은 두괄식입니다. 정말로 군대처럼 회사에서도 두괄식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죽고서는 치열한 경쟁 지옥에서 자유로운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례를 살펴봅시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부하에게 직접 들었던 그런 보고였습니다. 사장님, 중국의 유통산업은 최근 경제성장 및 유통산업단지 조성 특례 등의 정부 지원 때문에 지금부터 2015년경까지 빠르게 성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최근 8%의 경제성장은 적어도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겁니다. 이 보고에는 주장, 이유, 근거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어지러운 보고에도 주장, 이유, 근거를 구분해서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해볼까요? 신경 써서 잘 들어보면 주장이 하나입니다. 즉, 중국의 유통산업은 지금부터 2015년경까지 빠르게 성장하리라 판단합니다. 라는 주장이지요. 주장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성장이 계속 지속된다 이거죠. 둘째는 정부 지원. 근거는 첫째, 세계은행의 예측치. 둘째, 유통산업단지 조성 특례 등 정부 정책. 그런데 주장 하나, 이유 2개, 근거 2개가 어지럽게 마구 섞여 있습니다. 논리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 빨리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보고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주장 반토막, 그 다음에 이유 1, 근거 2, 이유 2, 주장, 그리고 그 다음 뒤죽박죽입니다. 사고의 파편이 이리저리 마구 튀고 있습니다. 논리를 연결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상사가 설사 천재라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듯이 구조가 엉망인 미괄식 보고를 이제 우리 바꿔봅시다. 보고 첫머리에 주장을 깔끔하게 만들어 배치했습니다. 이때 주장은 예측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제성장 및 정부 지원. 우리는 데이터를 동원해서 근거를 삼습니다. 다음 편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근거로 삼는 데이터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사실, fact, 통계치, statistics, 그리고 사례, anecdote.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근거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통계치, statistics. 그리고 둘째, 중앙정부가 유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fact. 머리가 복잡한 상사를 배려해 줍시다. 상사가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두 가지씩 보고 특히 주장 이유 근거를 추려내는 평소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군대와 기업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드러커는 기업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이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민주주의는 정치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민주주의 통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권한이 최고 경제에 집중된 계층 구조입니다. 군대, 학교, 봉사단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인 조직은 없죠. 그러니 상사를 바꿀 수 없다면 상사의 기대치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기대치에 파악이 어렵다면 상사는 항상 주의력이 떨어지는 정신분열증 환자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합니다. 상사는 지금 복합적인 스트레스에 눌려있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사가 왜 그러냐고요? 군대건 기업이건 대부분 직장에서는 피가 튀는 치열한 전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리 있게 보고해야 합니다. 즉 두괄식으로 그래야 스트레스에 눌린 상사가 빨리 쉽게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늘 상대를 배려하는 어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율곡 이인은 어진 사람, 즉 상대를 배려하는 너그럽고 덕이 높은 사람은 말이 간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군말 줄이고 핵심 파악과 전달로서 머릿속이 복잡한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의 성숙한 인격을 요약한 겁니다. 자, 끝으로 잠시 남과 소통하기 후속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의 사례, 두 가지 보고의 원칙을 찾아 익혔습니다. 오늘 제2편에서는 군대와 기업에서 보고하는 사례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 보고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주장 이유 근거 중에 근거로 삼는 데이터의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뜻했죠. 사실, 통계치, 그리고 사례 또는 일화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금치고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깔끔하고 산뜻한 보고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과 소통하기의 남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